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개미 상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리하이. 뭐라고요? 리하이. 리하이요? 아니, 오늘 또 저희 또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우리 2달 만에 박경순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뭐 시청자분들이 별로 기다린 건 아닌 것 같고 뭐 내부에서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기다려주신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아, 맞아요. 간혹. 그 남자 노무사님은 안 오시냐, 어우. 언제 오시냐, 맞아요. 계속 댓글을 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 저번에 그 흰남노 때 모시려고 했는데 그 주에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해프닝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자료 화면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어우. 지금 넣을게요. 네. 이게 뉴스에도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신경주역에 네. 차를 대놓고 출장을 간 사이 이제 흰남노가 와가지고 저는 이제 몸만 건재하면서 이제 주차장에 차를 대라는 걸 걱정하고 있었는데 뉴스에 마침 이제 신경주역 주차장이 네. 다 물에 잠겼다고 아, 그렇게 저게 나오더라고요. 신경주역 네, 신경주역 주차장인 주차장 제 거죠? 앞에 여기 다 물에 잠긴 건데 네. 우리 법인차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저 빨간 저게- 넘어감이 네. 혹시. 근데 마침 뉴스가 딱 지나가는데 네. 저기 저렇게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저희 법인차 말고는 다 네. 물에 빠졌습니다. 네. 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행운의 사나이네요. 네. 제가 행운의 사나이고 차를 바꾸려고 했는데 행운의 회사. 저것 때문에 차도 못 바꾸고 좀 속상했어요. 어쨌든 요런 관계로 이제 네. 꼼짝을 못 하신 거죠? 저도? 네. 꼼짝 못 하고 있었죠. 아이고, 그래서 차가 이제 꼼짝 못해서 아쉽게도 그때 네. 모시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렵게 흰남노를 뚫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운의 사나이와 함께하는 네. 일개인 상담소도 대박이 났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행운이 따르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 행운이 따릅니다. 예. 근데 저희 진짜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하거든요. 너 참아 맞아. 못하겠던데. 저도 그죠? 못하겠어요. 근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희 거의 지금 들러리 같아요. 혹시 진짜 오늘은 경순 TV로. 네, 아유. 저 개인 채널이 진짜 있다면은 꼭 한번 초대를 해주세요. 네, 출연료만 넉넉하게 주시면 제가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뭘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요. 네네. 사실 그 안전이별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생각을 딱 했는데 네네. 요즘 또 화두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뭐 사람과 사람, 뭐 연인 사이 이런 것도 있지만 회사와 나 사이도 안전 이별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거에서 이제 네. 해가지고 이제 회사와 나의 안전 이별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잘 이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별을 하길 원하는 경우. 내가 먼저 회사에. 내가 먼저 이별을. 회사에 이별하겠다.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2부에서는 회사가 반대로 이별 당하는 이별 차인 경우죠. 슬프네요. 진짜 슬프게도 이제 이별 당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크게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별하길 원하는 경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럴 때는 사실 회사가 통보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한테 뭐 사직서 써라 이런 식으로 한 거니까 선택권이 없는데 제가 사직서를 낸 경우에는 진짜 껄끄러워질 수가 있잖아요. 뭐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물어보죠. 뭐 일단 뭐 사직서를 내죠. 네. 일반적으로 회사를 네. 그만두고 싶다고 미리 좀 얘기를 하고 네. 뭐 이유 같은 것도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고. 혹시 그러고, 사직서를 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네, 있죠. 이제 오. 전에 회사를 다니다가 네. 이제 지금 현 직장으로 네. 오면서 이제 네. 사직서를 냈었죠. 네네. 그래서 놀래실까봐 일단 미리 이직을 할 것 같습니다.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는 면접을 합격했냐? 네. 합격했다. 바로 헤드락을 바로 네, 되게 좀 육체적인 잘 지냈는데 이제 배신감 들고 아. 그런 얘기도 하셨고 이제 사직서를 또 이제 나중에 적어서는 네. 이게 내려가는 게 또 나름 그래도 이제 네. 뭐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내는 게 또 그래도
예의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사직서를 이제 가지고 가서 드렸는데 네. 그분이 이제 어디로 가기로 했냐 그래서 이제 평소에 한 번씩 얘기하면 이제 여기로 일을 하고 싶다 했는데 거기로 가게 됐다 하니까 네. 아 그래 그래도 꿈을 이루러 가는구나. 오. 경쟁사를 안 가서 다행이구나 했다.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반응하셨다. 훈훈하게 예, 반응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무사님은 저는 사직서는 낸 적이 없어요. 첫 직장이시고요. 네네네. 18년째 오. 첫 직장 사직서를 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직서를 네. 생각하면 그냥 뭐 써서 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그쵸. 이런데 이제 막상 이게 본인 일이 되면은 정말 그럼 어떤 일 뭘 써야 되는 거지? 누구한테 내야 되는 거지?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맞아요. 되게 맞아. 그 낯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중에 한 분은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네. 고용된 네. 의사였고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중간에 이직을 하게 되면서 사직을 써야 되는 건데 이제 그 문구는 뭘 써야 돼요? 그렇죠. 사직서를 써서 이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이런 거를 저한테 물어보실 정도로 그러니까 의사면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우수한 학업 성적과 뭐 이런 거를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분도 사회 초년생이니까 그쵸. 사실은 맞아요. 전혀 뭐 들은 바 없고 교육받은 바 없으면 사직서를 내는 것도 굉장히 낯설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직이 사실 그럼 반드시 문서를 내야 되나? 아니거든요, 사직은. 그래요? 반드시 서면을 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는 내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의사 표시는 말로 해도 되는 거고, 글로 써도 되는 거고, 문자로 해도 되는 거고, 뭐 스케치북에다가 이렇게 러 사장 사장님 그만두겠습니다. 사장님 하트 네. 상가는 없으니까. 저희 이제 헤어져요. 네네. 네, 그래서 말로 네. 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이게 그럼 네. 언제 이 사직서를 네. 냈냐, 언제 사직의 의사 표시를 했냐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임금 문제, 퇴직금 문제, 뭐 실업급여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니까 내가 이날 사표를 냈다. 네. 이 날짜로 사직하는 것으로 내가 사직서를 냈다라는 네.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사직서 보통 문서 형태로 써서 내는 게 좋다. 물론 이제 반드시 문서일 필요는 없고 이메일도 되는 그렇죠. 거고 카톡이든 문자든 어쨌든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보통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사직서라고 딱 써가지고 멋있게 탁 내고 한문으로 네, 한문으로 딱 이렇게 써가지고 세로로 봉투에 흰 봉투에다가 이렇게 접어서 그래서 이렇게 딱 사장한테 탁 하고 이제 쿨하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이제 아니면 뭐 이렇게 메일로 말씀해 주셨다시피 메일로 전송을 뭐 메일로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메일로 해도 상관없고 진짜 뭐, 그렇게 옛날처럼 그쵸. 서면 네, 그러니까 그 사직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몇 월 며칠자로 뭐 사직하겠다 가능하면 네. 며칠자로 네. 사직하겠다 라는 것, 그리고 내 이름 누가 사직하는지 알아야 그쵸. 되니까 뭐 그 정도만 써가지고 네. 내서 하면 되는 건데 아까 이제 근데 성원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흰 봉투를 꺼내서 던지고 네. 그 길로 이제 바로 집으로 간다. 그건 안 되네. 라고 하셔도 돼요. 집에 가셔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자 사직 저 오늘부로 사직합니다. 딱 던지고 나갔어요. 네. 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욕. 그치 동료들한테 이제 엄청 막 원망을 들을 이런 네.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회사가 사표처를 안 해주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예를 있나요? 들면 그렇죠. 저 오늘부로 사직 네. 딱 했는데 회사에서 너를 내가 곱게 못 보내주겠다. 사표처를 안 해주면 그러면 나는 네. 새 회사 가야 되는데 이 회사로 내가 그럼 다시 뭐 4대 보험 이거 등록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임금은 퇴직금은 이런 네.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진짜 그런 그렇죠. 경우가 있어요? 그럼요. 네, 굉장히 있죠. 많이 있어요. 진짜요? 또 한편 노동자 입장에서는 더 다니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루라도 더 여기를. 그렇죠.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나는 바로 그만두고 싶다. 네, 네. 근데 그럼 오늘 바로 사표 내면 나 오늘 바로 그만둘 수 있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 사표를 내가 오늘 날짜로 내면 반드시 오늘 날짜로 사직서 처리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회사가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되냐? 그게 없어요. 법에 정해진 게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는 없고 민법에 보면 네.
이제 그 고용관계에 있을 때 내가 이 고용관계를 끝내고 싶어. 그리고 통보를 하면 그 통보가 이제 회사에 통보한 날로부터 보통은 30일. 네.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그렇죠. 오늘 사표를 던져도 네. 30일이 지나야 사표 수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30일 지나서까지 1년 내내 사표 수리를 안 하고 들고 있을 수는 없어요. 계속 이 사람을 내가 데리고 있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30일은 지나야 돼요. 그러면 이 30일 동안 네. 아까 그 봉투 던지고 집으로 갔다.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내가 일을 안 했으니까 네. 임금이야 뭐 안 받으면 되지. 네, 이럴 수 그렇죠. 있는데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되면 퇴직금을 계산을 할 때 이 기간이 들어가잖아요. 내 임금이 확 깎여요. 그렇죠. 평균 임금이 확 깎이면서 네. 퇴직금이 확 깎여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또 만약에 내가 바로 다음 직장도 네. 이제 또 이직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이러면 네, 네. 또 뭐 행정상도 이제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네. 이제 저는 주로 이렇게 노동자를 상담을 하니까 저 당장 때려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1년 넘으셨어요? 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렇구나. 1년 안 넘었다. 그럼 그냥 라고 하면 어차피 퇴직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차피 그만두는 마당에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을 거를 그렇죠. 걱정할 이유도 없는 네. 거고. 그래서 그러면 뭐 일단 사표 쓰시고 네. 회사가 수리하든 말든 그냥 그만두시면 됩니다. 라고 보통 안내를 하는데 아. 근속이 오래된 분들 네. 기억하셔야 돼요. 네. 퇴직금 있으신 분들은 오. 사표 던지고 나서 수리될 때까지는 계속 출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정보입니다. 네. 이렇게 그런- 1년이 넘은 분들은 꼭 이 정보를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퇴직금을 위해서라도 네. 네, 갑자기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그만둘 수는 없다. 좀 그쵸. 뭐 좀 더 붙이면 이제 그 30일 동안 내가 만약 그렇게 뭐 바로 그만두면서 회사에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다. 네. 30일 전에 내가 네. 그냥 바로 사표를 던지고 오늘 내일부터 내가 안 나올 거예요. 그 전에 아무런 뭐 어떤 예고나 네. 그냥 추측할 만한 그런 흔적들도 안 남기고 나 그냥 일 뭐 하겠다 던지고 나왔을 때 만약에 뭐 그 내가 갑자기 빠짐으로 인해서 회사에 뭔가 큰 손해가 발생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손해배상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한 사업주들도 많고 있고 많고 협박 실제로 너 식으로, 나가면 내가 네. 고소할 거야.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또 걱정하고. 근데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내 고의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책임은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 손해를 주장한다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포인트죠. 예. 주장한다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니고 이 사장님 입증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그렇죠. 갑자기 나가면서 네. 후임자를 채용하느라고 돈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 그럼 어차피 미리 얘기를 했어도 후임자는 채용해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냐. 그러네. 손해가 아닌 거죠. 아. 정말 이 사람 네.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 네, 네. 이러면서 소송을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분이 입사하기 전부터 매출 계속 줄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그러면 부분들도 이 사람의 고려가 퇴사로 될수 인해 있죠. 매출이 줄었다는 걸 입증해라. 그러니까 네. 실제로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라는 그렇죠. 네. 거는 뭐, 기억은 하시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죠. 그렇죠. 미리 이제 최소한 30일 전에 네. 사직서를 네. 내는 것이 좋다. 그 이제 실제로 보면 이게 또 이제 그 뭐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을 따질 때 뭐 과실비로 따져요. 이 사용자는 또 이 자기 직원을 이렇게 관리해야 될 책임도 있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퇴사하지 않게끔 이렇게 네. 잘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나 이런 것들을 잘 취했냐 못했냐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나중에 고려가 되는데 네. 그런 것들 다 고려하고 나면 아까 노무사님께서 얘기했는 대로 실제로 보면 이게 손해배상 금액이 사실상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 되냐 안 되냐를 따라서 정말 사용자도 괘씸하다 생각하고 화가 나면 네. 그냥 걸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막 겁을 먹고 또 이제 당황하고 그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0일 전에 미리 얘기를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치가 되는 걸 보면서 네. 그만두는 거를 조금 권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보통 회사에 이 사직서 제출 관련해 가지고 규정을 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민법 30일은 별다른 당사자 간에 이제 약속이 없을 때 네. 30일이 되는 거고 그쵸. 보통 회사에서는 뭐 15일 전까지 보름 전에 그러면 15일 얘기해라. 전까지만 네. 내면 되는 거고 네, 15일 네. 지나면 사표는 수리가 돼 사직에 효력은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도 있죠. 뭐 회사 뭐 며칠 전에 미리 이제 사직할 걸 얘기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그런 것도 청구하겠다.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한 달 전에 미리 얘기 안 하고 네. 퇴사하면 뭐 200만 원 네. 를 그런 내야 규정을 된다. 또는 쓸 수도 있어요. 뭐 한 달치 월급을 반납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정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근로기준법에 또 반하는 그런 규정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내가 네. 사직하고 싶으면 일단 의사를 던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또 보면 뭐 후임자를 구하지 않으면 뭐 퇴사를 못한다 붙잡고 하는 것도 있는데 맞아요. 그 30일이란 내가 얘기를 하고 30일이 됐는데도 후임자를 못 구해서 나보고 너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30일이 충족이 되면 네. 나는 자연스럽게 이제 언제든 나가도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는 그런 것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사직서를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사직서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내는지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사직서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가? 이제 이런 거를 한번 간단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에 이제 떠 있더라고요. 네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죠? 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문서가 있던데 사실 정해진 거는 없는 없어요. 건가요? 네, 없죠. 형식은? 네. 뭐 아까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네. 대로 기본적으로 누가 사직하는지는 일단은 네. 얘기를 해야 되니. 왜냐면 내 바로 상사가 사직서를 받고 네. 했을 때는 뭐 이름이 안 적혀 있어도 아 저놈이 냈구나 네. 알 수도 있는데 뭐 그게 이제 또 보고 체계를 거쳐서 올라가면 누가 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름 들어가야 될 거고 뭐 네, 소속 네. 들어가면 좋고 그리고 뭐 입사 일자 저런 거는 굳이 적을 필요가 있겠나 하지만 뭐 기억이 나면 또 네. 적으면 좋고 네. 뭐 이유도 사실은 네. 굳이 뭐 내가 특별한 사정이 뭐 있어서 구절절하게 네. 내가 뭐 이래서 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회사를 못 나오겠다. 나는 한동안 네. 술만 마시고 살고 싶다. 뭐 이제 물론 제가 TMI. 굳이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뭐 일을 그만두고 그런 적 없습니다. 예. 그 개인적 사유나 네. 뭐 이제 그런 걸로 그만둔다. 네. 신상의 사정. 네, 신상의 그렇죠. 사정으로. 네. 날짜는 어떤가요? 날짜는 좀 기재를 하는 게 좋지 그렇죠. 않을까요? 나는 몇 월 그쵸, 며칠자로 며칠까지. 사직하겠다라는 건 써야죠. 만약에 이제 어쨌든 몇 월 네. 며칠자로 사직을 하겠다라는 네. 거를 써서 이제 그 날짜로 회사가 네. 수리를 하면 이제 그 날짜로 되는 거지만 네네. 내가 날짜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회사도 수리가 안 되고 이러면은 이제 좀 더 늘어질 수 있으니까 원하는 사직 날짜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네. 월 며칠부로 사직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사직을 쓰는 거지만 실제로 그 사직 사유가 예컨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때문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육아나 아니면 내 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회사를 다닐 수가 없는데 뭐 휴직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직하는 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사유를 쓰는 게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직 사유가 나중에 실업급여하고 연관되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죠. 진짜요? 네. 내가 나중에 자진사직의 경우에도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그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걸로도 만약 그런 사유가 있으면 사직 사유에 간략하게라도 좀 담는 게 좋고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나는 그만뒀는데 이거를 사업주들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사유로 그렇죠. 네, 그럼 저도 저는 그렇게라도 사직서를 내 가지고 내가 그만둔다라는 것을 또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중요한. 진짜 중요한 그거라고 팁이네요. 안내를 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좋은 팁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것도 궁금해요. 그 퇴사 후에도 좀 챙겨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퇴사를 한다고 이제 끝이 아니잖아요. 퇴사 후에도 퇴직금을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뭐 경력 증명서나 뭐 재직 증명서 같은 것도 좀 미리 받아 놓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네네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퇴사하고 나서라도 예컨대 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회사는 이걸 거부하지를 못한다라고 법에는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사용 증명서라고 네. 이제 법에 나와 있거든요. 일반 네. 경력증명서 같은 경우에 법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한 후에라도 뭐 사용 기간, 업무 종료 등등을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어서 즉시 내줘야 된다라는 게 있고 그렇구나. 2항에는 네. 이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있는 사실 그대로니까
얘는 맨날 접시 깨먹고 있다가 우리가 접시만 아, 깨먹고 업무 있다가 성적, 빨리 그냥 나갔다. 업무 성적 최하 이런 최하 내용 이런 적으면 거. 안 된다. 아,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된다. 오. 나는 그냥 딱 기간하고 직종만 적어주세요 했는데 네. 거기다가 굳이. 징계 이력을 적는다든지 아, 그러면 안 그렇구나. 된다. 오, 이런 법이 것도 섬세하고 처음 섬세하다니까요. 굉장히 처음 네. 알았던 사실이네요. 네. 오, 신기하네. 오늘은 네. 이제 내가 회사하고 이별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이제 회사가 나를 차는 경우에 대해서도 또 나중에 시간을 또 만들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